손흥민의 마지막 인사는 또 다른 의미를 가집니다. 손흥민이 더 이상 프리미어리그에서 아니 유럽에서 활약할 일은 없다는 것입니다. 손흥민은 작별할 때 인터뷰에서 미국으로 떠난 이유는 다른 유니폼을 입고 토트넘을 상대하고 싶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손흥민의 프리미어리그를 포함한 유럽 기록은 더 이상 추가될 수 없습니다. 손흥민의 개인 커리어를 보면 분데스리가 41골, 프리미어리그 126골, 푸스카스상, 포트트릭, 득점왕 그리고 유로파리그 우승까지. 이 중에 득점왕은 앞으로도 아시아인 중에 영원히 깨지지 않을 거라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손흥민이 고등학생 나이에 독일로 진출했을 때 손흥민의 존재를 대한민국이 알고 있었지만 선배들을 이어서 좋은 활약을 해주길 바랐을 뿐입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손흥민은 함부르크에서 시작했고 레버쿠젠으로 당시 최고 이적료로 이적하면서 2년 동안 좋은 활약을 했습니다. 손흥민은 당시 활약으로는 마네, 살라보다 더 좋은 기록을 내고 있었습니다. 손흥민의 존재감이 더 커져가도 팬들의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분위기도 아니었죠. 한국 선수가 유럽에서 그 정도 활약만으로도 국위선양이었으니까요. 손흥민은 이미 차범근 이후에 처음으로 한 시즌 두 자릿수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손흥민은 프리미어리그에서도 활약하면서 두 자릿수 득점을 성공시켰습니다. 잉글랜드 역사상 최고의 스트라이커가 될 해리 케인이 있었기 때문에 케인을 돕는 선수만으로도 충분히 대단한 활약이었고 토트넘 성적 자체도 좋으면서 손흥민은 윙어 탑3로 평가받았고 8천만 파운드의 가치를 인정받았습니다. 한국인이 프리미어리그 팀을 챔피언스리그 결승까지 이끌었다는 타이틀만으로도 엄청난 임팩트죠. 그런데 손흥민 인생의 진짜 전환점은 바로 무리뉴 감독 때부터 시작됩니다. 무리뉴 감독 데뷔전 때 손흥민은 득점을 하면서 무리뉴 감독에게 첫 승을 선물해 주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수비 축구를 하는 감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무리뉴 감독은 경기 때 프로세스가 중요하다는 걸 강조하지만 대부분이 수비 축구, 역습 축구를 구사하는 감독이라고 평가합니다. 무리뉴 감독은 당시에 토트넘의 공격진이 맨유보다 더 낫다고 평가했었고 4년 안에 우승할 수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무리뉴 감독이 온 후에 곧바로 손흥민은 푸스카스상을 받았습니다. 이미 무리뉴 감독의 주문이 있지 않았을까요? 손흥민의 활용법이 달라지고 있다는 증거라고 볼 수 있죠. 이타적인 손흥민이 골대와 70m나 떨어진 상황에서 스스로 해결할 마음을 먹겠습니까? 손흥민은 대부분 패스를 했던 선수였습니다. 토트넘은 무리뉴 감독을 위해서 투자를 하지 않은 게 고전하게 된 가장 큰 이유라고 봅니다. 토트넘은 당시에 손흥민, 케인이라는 월드 클래스는 보유하면서도 나머지 선수들은 B클럽에 비해서 매우 초라한 스쿼드였고 선수 영입에 있어서도 1,500만 파운드 정도의 선수를 사오는 정도였습니다. 은돈벨레는 무리뉴 감독이 데려온 것도 아니었죠. 토트넘에 있던 선수들 오리에, 산체스, 호이베르, 베르바인, 비니시우스 이들이 지금 어디에서 활약하고 있습니까? B클럽 혹은 프리미어리그에서 살아남은 선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무리뉴 감독은 토트넘을 카라바오컵 결승에 올렸고 2년차 3개월 만에 리그 1위까지도 올려놓기도 했습니다. 당시 무리뉴의 작전은 케인을 공격형 미드필더를 경험하는 미들라이커로 활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손흥민의 장점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이었습니다. 그 결과 손흥민은 시즌 두 번째 경기에서 포트트릭을 해내고 말았습니다. 무리뉴 감독과 함께하면서 처음으로 리그 헤트트릭 그 이상을 해낸 것이었습니다. 손흥민은 전반기 최고의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선수 스쿼드가 발목을 잡습니다. 선수들의 부상, 레벨이 낮은 선수들로 구성하는 것부터 문제였고 전술도 노출되면서 토트넘의 경기는 재미없는 것 이상으로 성과를 내지 못했습니다. 급기야 카라바오컵 결승전을 앞두고 무리뉴 감독을 경질해버리는 초유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손흥민을 월드 클래스라고 처음 인정한 감독이 팀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손흥민의 2020-2021 시즌 최종 득점은 17골이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손흥민의 슈팅 기록입니다. 당시 케인은 23골을 넣고 득점왕이 되었는데 페널티킥 골만 4골이었습니다. 그리고 살라와 브루노 2위, 3위도 페널티킥 골이 꽤 있었는데 이 3명은 평균 슈팅 개수가 손흥민보다 2배가 많았습니다. 이미 이 하나만으로도 손흥민의 잠재력이 폭발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콘테 감독입니다. 콘테는 빠른 역습 축구를 펼쳤습니다. 손흥민은 축구 인생 처음으로 기본 포메이션을 3백을 쓰는 감독을 경험했습니다. 하필 케인은 그 시즌에 토트넘을 배신하면서 떠나려고 했던 상황이었고 3개월 동안 한 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콘테 감독은 컨퍼런스 리그를 버리는 결단력, 그리고 클루셉스키와 벤탄쿠르를 임대 영입한 후에 손흥민의 포텐셜이 터져버렸습니다. 이미 무리뉴 감독 때 역습 축구를 확실히 익혔고 콘테 감독도 큰 맥락에서 손흥민 활용법이 비슷하더니 후반기에 헤드트릭이 터지고 멀티골이 이어졌습니다. 매 경기 골. 네. 그리고 마지막 경기가 다가왔습니다. 살라에게 한 골 뒤진 상황이었습니다. 살라는 사실 전반기에 이미 15골을 넣으면서 득점왕이 확실시 되었었는데 네이션스컵을 갔다 온 후에 폼이 떨어지면서 5월 중순에 접전 모드가 되었습니다. 마지막 경기 상대는 이미 강등이 확정된 노리치 시티였습니다. 이 경기를 앞두고 콘테 감독이 선수들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챔피언스 리그 진출, 두 번째는 손흥민의 득점왕을 도와라. 손흥민은 한 골만 넣어도 득점왕이었습니다. 경기 중에 손흥민은 기회가 왔지만 번번이 막혔고 골대를 맞았습니다. 심지어 골대 앞에서 무릎에 맞고도 튕겨져 나갔습니다. 클루셉스키는 어떻게 해서든 도우려고 엉거주춤 개망신 패스를 하기까지 했습니다. 손흥민이 당시 기억으로 했던 말은 뭘 해도 안 된다면서 팀 승리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후반전 교체 투입된 루카스 모우라, 그가 들어와서 손흥민에게 한 말이 내가 너 득점왕 만들어 줄게. 정말 손흥민을 스쳐 지나가듯이 하면서 그 한마디를 던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라마처럼 정말 이루어졌습니다. 모우라의 현란한 발기술과 손흥민에게 패스가 됐고 손흥민의 마무리로 드디어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그런데 살라도 득점을 하면서 다시 한 골차가 되었습니다. 손흥민이 프리킥 상황에서 당연히 본인이 크로스 담당이었던 만큼 준비하고 있었는데 동료들이 모두 손흥민에게 뭐하고 있냐고 골대에 가 있으라고 하면서 손흥민의 말로 그 순간은 손흥민이 11명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환상적인 중거리 슛, 전매 특허 가마차기로 전무후무한 아시아 역대 최초의 득점왕이 탄생했습니다. 손흥민의 이 어마어마한 기록은 이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독일에서 시작해서 토트넘으로 넘어와서 차범근 이후에 처음으로 두 자릿수 득점을 했고 무리뉴 감독 아래서 푸스카스상과 포트트릭으로 월드클래스 바늘에 올랐으며 콘테 감독 아래서 마침내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이라는 금자탑을 쌓았습니다. 모든 기록은 혼자서 낼 수는 없죠.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차근차근 쌓아온 실력과 경험, 그리고 그를 믿어준 감독들과 동료들, 모든 것이 모여서 만들어낸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기록은 영원히 남을 것입니다. 손흥민은 더 이상 유럽에서 뛰지 않기 때문입니다. 아시아 최초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페널티킥 없이 순수 필드골 23골, 윙어로서 달성한 득점왕, 이 모든 것이 손흥민이라는 이름과 함께 축구 역사에 영원히 새겨질 것입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상도 못할 일이 일어나 밤낮이 바뀌어도 난 행복해. 너의 그 찰칵, 그 세레모니, 득점왕 옷이 왕 이젠 캡틴, 유럽을 뒤흔든 월드클래스 옷을 마셔도 레전드야. 손이의